어서 들어오십시오. 제 말 잘 들리나요?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송은서 학생님, 김유원 학생, 다꼬마 이진성 학생. 자, 2분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8분이니까. 제 몰골도 잘 보여요? 여러분 얼굴은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왜 다 꺼놨어요? 혹시 점심 드시면서 수업 듣는 거 아닌가? 아, 그렇구나. 맛이 갔구나. 아, 카메라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끌까? 혹시 제 거보다 이게 더 낫죠, 이게? 산타. 얼굴 봐야 별 볼 일 없는데 다 팍 사갔는데. 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들 다 없어지고 사이버 대학만 남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중공 계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이후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자, 30분 됐습니다. 시작할게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전 시간에 그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걸로 변수 3개짜리까지 했었죠. 어저께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오셔가지고 공부들 하신다고 오셔서 뭐 몇 개 질문하셨는데 예, 좀 앞서간 질문이었는데 오늘 수업할 내용들이었어요.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카르노 맵 조금 더 얘기하고 그리고 최소항, 최대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항을 민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프라임 임플리컨트라고 하는 주항,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수업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뭐 1시간 정도 하나? 60분 정도 하나? 하여튼 이제 이 수업으로 더 편할 것 같은데 앉아서만 하니까. 근데 대면 하지 않고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뭐 수업하는 건지 제가 지금 혼자 어디 미친 사람처럼 떠드는 건지 몰라가지고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예, 조금만 하고 그냥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지루한 감을 느껴요. 그래서 못하겠더라. 자, 김준현 학생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 보이시는지 좀 봐주세요. 자,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된 거 글씨 쓰이죠? 자,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거를 하나 볼까요? X, Y, Z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변수로 되어 있다고 하고 이 진리편은 빼고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보죠. 자, 여기서 0에서 00에서 01로 가는 거. 그다음에 01 다음에 왜 10이 아니라 11이냐라고 했을 때 해밍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 하나의 차이만 벌어지게 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겨 있지만 이 두 개 여기서 여기까지는 붙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도넛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다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우리 묶음을 찾을 것이냐 할 때 일단 묶음을 한번 찾아보자. 묶음을 찾아보는데 묶음을 찾으면 이렇게 생긴 묶음 하나 최대로 크게 묶는 묶음을 찾으면 인접한 것끼리 묶고
묶음은 당연히 2의 n승 개씩 묶인다라고 얘기했죠. 2의 n승 개씩 묶인다는 얘기는 1개, 2개,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개 묶을 수는 없고 2개만 이렇게 묶인 게 하나 만들어지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묶음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인접한 것들끼리 묶고 2개짜리가 이렇게 묶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묶일 수가 있어요. 먼저 빨간색으로 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논리식에 해당되는 걸로 식으로 쓰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라 그랬죠. 여기서 이거 보게 되면 x가 0인 거, 이것도 x가 0이지만 이 부분도 x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따라서 x가 0이면 프라임을 붙여라 또는 발을 붙여라. 그래서 x 프라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y에 해당되는 게 앞에 있는 건데 y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는 0, 이거는 1. 그래서 y에 해당되는 거 빼버려라 이거죠. 0도 되고 1도 되는 건 다 빼버리고 나머지 z에 대한 걸 보니까 여기 1이네, 여기도 1이네. 아, 그럼 1만 남았네. 그럼 z 이렇게 쓰자 이거죠. 그리고 1이니까 프라임은 뺀다. 초록색 부분 한번 볼게요. 이 초록색 부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에 변화가 없는 건 x가 1인 거, 요거 x가 1인 거 나왔죠. 그래서 x라고만 쓰면 되겠다. 프라임 빼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게 되면 칼럼 쪽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건 y인데 y가 1이고 여기 y가 1이죠. 아, y는 1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그러면 y라고 쓰고 프라임은 빼자. 뒷자리에 해당되는 건 여기는 1, 여기는 0. z가 1도 되고 0도 돼. 그럼 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됐어요. 이제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보죠. 노란색.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가로축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여기는 x가 0이고 이건 x가 1이죠. 그래서 x가 0도 되고 1도 되니까 빼버려. 1로 올라가니까 세로축에 보니까 y가 1, z가 1. 따라서 y가 1, z가 1 이렇게 됐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YG죠. 자, 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하고 X 프라임 X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나머지 이 하나 차이가 나는 것 말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런 항에 대한 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거 다 포함됐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한 묶음 이건 다 초록색의 묶음에도 들어가고 빨간색 묶음에도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묶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저기 섞였다라고 해서 이거는 일치된다 그래서 컨센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컨센서스 항은 이거는 사실 최적화에서는 불필요하다. 이거는 최적화에서. 최적화라고 하는 것만 목표를 갖자라고 한다면 목적에서는 불필요한 항이다. 굳이 이 항을 하나 더 넣음으로 해서 이 항만 더 만들어지니까 그냥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x 프라임 z, x, y만 가지고 아마 논리식을 만들면 이거 가지고 회로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집어넣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회로에서는 집어넣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안정화된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위치 동작을 막 시키게 되면 스파크가 퍽퍽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스위치 동작은 기계적인 동작이라서 갑자기 바뀌게 되면 신호가 이렇게 가다가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턱 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오동작을 할 수가 있죠. 순간적인 오동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컨센서스는 순간 오동작 방지용으로는 쓰지만 우리 최적화 용도로는 안 쓸 거니까 괜히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회로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2학년 과정의 이 부품 설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적화에서는 이런 컨센서스 부분은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하고요. 이 어저께 질문 학생들이 찾아와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미리 들었던 분들도 있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최소항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다. 이걸 영어로
이 미니멈이다 그래서 민텀이다라고 불러요. 줄여서. 또는 미니멈 텀. 이 텀이라고 하는 게 항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민텀이다라고 부른다 이죠. 그래서 민텀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하죠. 두 번째, 최대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해서 최대항이니까 이 미니멈 대신에 최대니까 맥시멈이겠죠. 그걸 줄여서 맥스텀이다라고 부른다 하죠. 맥스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 임플리컨트다라고 하는 얘기. 플라이라고 하는 게 유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그 함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있죠. 임플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냥 다른 말로 큐브라고도 불러요. 큐브.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리컨트 중에 최대항이다라고 해서 주항이다 해서 프라임 임플리컨트다라고. 이거 갖다 주항이다라고 하죠. 이건 그냥 항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이니까 최소항일 수도 있고 최대항일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필수 조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이센셜 프라임 임플리컨트.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PI라고 그렇게 줄여서 쓰고 이거를 EPI라고 줄여서 쓴다.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돈케어라고 하는. 돈케어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여기까지 이 오늘 내용들을 좀 다듬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변수를 좀 늘려서 하는 카르노 맵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소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최소항. 근데 최소항을 하기 전에 이 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변수. 자, 여기서 변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입력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걸 변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거를 그대로 저기 회로를 구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x, y, z라고 하는 이런 입력값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입력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를 변수라고 얘기한다. 이 f라고 하는 거는 x, y, z를 입력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C 언어와 같은 데 썼을 때 x, y, z를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죠. 그거로부터 어떤 결과가 얻어져서 리턴하는 그 f라고 하는 함수 이게 아웃풋이다 결과 출력. 자,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입력이 이 x, y, z라고 하는 입력으로 만들어지고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x, y, z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f만 써도 상관없겠어요. 자, 세 개가 있으니까 000부터 001, 01, 0011 이렇게 돼 있을 테고 그 다음에 100, 101, 110, 111 자, 이렇게 해서 또 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 항이 진리표가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진리표라고 얘기하죠. 이런 진리표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 진리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하나 이제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로 찾아서 한번 나타내 본다든지 이제 이거는 이제 표로 그냥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보자 하죠. 자, 1인 것만 골라가지고 한번 보죠. 그럼 최소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이 최소계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1을 나타내기 위해서 1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소계니까 한 개, 두 개, 적은 수로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최소항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빨간색 써볼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죠. 1.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는 요거. 그 1인 부분만 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x가
0으로 돼 있는 부분이니까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y가 0이니까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z가 0이니까 z 프라임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전체 변수들이 모두 사용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용된 항을 갖다 뭐라고 얘기냐면 최소항이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노란색으로 된 거는 어떻게 되냐면 x가 0이니까 x 프라임, y가 0이니까 y 프라임, z가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요게 바로 뭐냐면 이거에 대한 이 최소항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항은 이거.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최소항에 대한 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변수들을 모두 사용한다. 모든 변수들이 사용되는데 사실 저희 그 변수가 변수 자체 또는 이 프라임이 붙은 거, 변수에 이 낫이 취해진 거 있죠. 이런 걸 갖다가 다 뭐라 하냐면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그 리터럴로 모든 리터럴들을 다 갖고 있을 때 이 변수라고 얘기한 이제 그 최소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보고 적으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좀 천천히 하고 만약에 제 그냥 보시기만 하고 나중에 녹화된 거 가지고 또다시 한다는 녹화된 거는 오늘 안 들어가고 내일 아마 제 그 시스템에서 자동 녹화된 게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제 그 하려면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실 수 있어서 바로바로 이제 적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좀 약간 좀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 그 필기하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 저보다 훨씬 저는 뭐 그냥 이거 가리키는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게 있죠. 구글. 구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네이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이버는 다 가짜 뉴스만 만드는데. 가짜 그 정보도 나올지 모르니까 보지 말라. 농담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최소항은 그래서 모든 항으로 표현되는 이 그 변수들의 자체 또는 변수의 프라임에 붙은 거를 가지고 뭘로 나타내냐? 최소항은 이그 and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거죠. and로 표현되죠. 뭐가 and로 표현되냐 하면 모든 이 변수 또는 이 변수의 그 낯이 취한 걸 가지고 이 and로 묶인 표현에 대한 걸 최소항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변수가 x, y가 z 이런 게 입력 이 변수였다라고 한다면 x 프라임, y 프라임, 뭐 z 또는 x, y, z 또는 x, y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이 다 저희 뭐냐면 일종의 그리고 요게 요때 1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 진리표 말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맵을 한번 그려보죠. x, y, z 00, 01, 11, 10, 01 이렇게 됐다라고. 자, 000일 때 1, 그 다음에 00일일 때 이렇게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었다. 다 0인데 이 0인 거 이렇게 다 쓰게 되면 여기 0, 여기 0, 여기 0, 여기 0 이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더더욱이 그 종이나 연필 가지고 했을 때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가능하다면 좀 공간이 맞는 것이 보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건 다 지워버립니다. 당연한 거 그냥 지워버려. 그냥 이거 다 안 쓰면 0이라고 가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지우자. 이렇게 된 거.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묶음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하나의 묶음은 되죠. 근데 이게 묶음이긴 한데 그 묶음을 갖다가 쓰지 말고 하나씩만 표현하자. 그래서 한 개씩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한 개씩의 묶음, 요거 한 개씩의 묶음으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최소항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씩의 묶음이다. 를 갖다가 최소항이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묶음이니까 x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가 0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z가 0일 때 1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가 되죠. 이것도 다시 보게 되면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1이구나 라고 하죠. 하나 더해서 여기에 이렇게 1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씩만 묶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것이 최소항이 된다. 그래서 x가 1, 그 다음에 y가 1, z가 0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최소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원소들은 다 세 개씩 다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최소항이라고 부른다. 넘어갈게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자, 그 다음에 최대항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자. 최대항이니까 항의 개수가 최대로 많다는 뜻이겠죠. 최대로 많은 거니까 이때는 뭘 가지고 보느냐. 자, 이렇게 생긴 거 이제 맵을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자. 요게 1이다. 이렇게만 골라서 보게 되면 최소항은 이렇게 표현되죠.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게 뭐냐면 최소항이었어요. 최대항은 뭐냐? 최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반대되는 쪽을 한번 보자. 그럼 이거 반대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여기가 제그 0, 0, 0, 0, 0, 0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여기가 x, y, z 0, 0, 0, 1, 1, 1, 1, 0, 0, 1 이렇게 된 거다 이제.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하고에 대한 묶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묶음이 하나 또 얻어질 수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이런 묶음이 하나 얻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묶음들만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묶음을 가지고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보게 되면 여기 1이네. 이것도 x가 1이네. x가 1이네. x가 1이네. 따라서 x가 1인 것까지 찾았다. 따라서 프라임은 없애버리자. 위쪽을 보게 되면 위쪽에 첫 번째 보게 되면 0, 0이니까 0. 이거 0. 그런데 1로 오니까 1.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y는 없애버린다. 그래서 y에 해당되는 걸 없애버리고 z에 해당되는 걸 보자. z가 0. 1이네. z도 없애버려. 따라서 x 하나 남는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이 아래 거 x가 0이고 이건 x가 1이죠. 일단 x 지워버리면 되겠죠.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보게 되면 y가 0, y가 1이네. 그럼 y도 없애버려. 여기 z가 1이네. 여기도 z가 1이네. 자, 따라서 이건 z가 나. 빨간색의 묶음에 한번 보죠. 이 빨간색의 묶음 중에 변화가 없는 걸 보게 되면 이쪽 가로를 보게 되면 x가 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x가 1 x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y가 1 이렇게 보니까 y가 1 y1은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그 다음에 z가 1 z가 0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졌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찾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x, z, y죠. 근데 0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를 묻게 되면 x, o와 z, o와 y라고 하는 건데 이건 0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부분이 다 1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가 바로 뭐냐면 최대항이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의 최대항은 x, 그 다음에 z, y 프라임. 뭐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y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건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 하면 드몰간의 법칙에 의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걸 가지고 나와서 똑같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드몰간의 법칙에 의해서 찾아지는 항이 몇 개가 돼요? 세 개의 항이 얻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최대항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항은 어떻게 찾냐 하면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거를 그 변수의 내용값이죠. 이거에 반대되는 걸 쓰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죠 x 프라임 y x
y, z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프라임이 붙으면 되겠죠. 이런 식의 찾는 것들이 최대항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개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썼으니까 입력값이 다 들어가면서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항이라고 부른다. 최소항, 최대항에 대한 건 좀 이제 특히 우리는 최소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최대항은 언제 쓰이냐 하면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이제 그 낸드 게이트만 가지고 하는 그 회로 아니면 이 노아 게이트만 가지고 하는 회로 뭐 이런 거 구분할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플리컨트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다. 임플리컨트. 자, 그냥 이건 항이다. 큐브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저 이거하고 이 민텀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하고 이거를 그냥 이 동일한 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동일한 거로 보는 사람보다는 약간 차이점을 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저도 차이점이 많은 걸로 해서 이거 민텀하고 그 다음에 임플리컨트를 동일한 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임플리컨트에는 당연히 그 포함 관계를 보게 되면 임플리컨트라고 포함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임플리컨트가 있고 어떤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텀들의 집합이 있다. 민텀들의 집합이 있다라고 했으면 어느 게 더 큰 의미냐 하면 이게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임플리컨트라고 하는 거의 집합 안에는 민텀들의 집합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임플리컨트 다시 한번 써. 이렇게 됐을 때 카노 맵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보죠.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0인 거죠. 근데 0을 다 쓰게 되면 조금 알아보는데 복잡해지고 볼펜도 많이 들고 물자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워버리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요거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거가 다 뭐냐면 민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요거에 해당되는 건 x 프라임, y 프라임, z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두 개 묶을 수도 있죠. 이거 다 묶으면 x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변화가 없는 게 앞에만 변화가 없는데 y.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민텀 하나, x 프라임, y 프라임, z라고 하는 민텀도 여기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임플리컨트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임플리컨트는 민텀들을 포함하는 어떤 집합체 또는 이제 어떤 묶음이든지 다 임플리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큐브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임플리컨트는 이 모든 경우 수에 해당되는 묶음들이다라고 하는 카르노 맵에서를 보시게 되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저희 그 의미를 더 크게 나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해보자. 아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씩 묶인 것도 있었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임플리컨트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묶을 수 있는 모든 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임플리컨트다. 이게 다 임플리컨트들이다. 또는 큐브라고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임플리컨트들의 집합은 민텀이라고 하는 최소항들의 집합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임 인프리컨트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주황이다라고 불러요. 주니까 크다. 자, 우리가 뭐 이거 수업할 때 제가 항상 많이 쓰는 얘기지만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 걸 쓰죠. 이걸 갖다 우리는 소수라고 불러야죠. 이 소수라고 하는 거에 작은 소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야죠. 이 소수라고 하는 거는 2, 3, 5, 7, 11 이런 수를 갖다 소수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 굉장히 얘기는 뭐냐면 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프라임이니까 프라임 주 그래서 가장 크다라고. 그래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프라임 인프리컨트는 인프리컨트 중에서 가장 큰 거. 이거 그냥 의미를 보게 되면 의미는 인프리컨트 중에서 가장 큰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가장 큰 묶음을 프라임 인프리컨트. 인프리컨트들은 여러 개의 묶음들이 다 포함된다. 한 개씩 묶인 거, 두 개씩 묶인 거, 네 개씩 묶인 거, 여덟 개씩 묶인 거 해서 모든 묶음들이 있는데 그 묶음 중에서 가장 크게 묶인 거를 갖다가 프라임 인프리컨트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이렇게 생겼다라. 여기 X, Y, Z.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 하나 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묶음이라고 하는 건 한 개씩 묶일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인프리컨트다라고 하죠. 두 개씩 묶인 것도 가능하죠. 네, 두 개씩 묶인 거, 이렇게 묶인 거, 이렇게 묶인 거, 이렇게 묶인 것도 가능하죠. 또 이렇게 묶인 것도 가능한 거죠. 또 이렇게 묶인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묶인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묶인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개씩 묶인 것도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네 개씩 묶인 거 있어요. 이렇게 네 개 묶인 거. 또 네 개 묶인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 개 묶인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씩 묶인 이게 가장 큰 덩어리죠. 이게 묶음 중에서 가장 큰 거죠. 것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묶음 중에 가장 큰 거죠. 묶음 중에 중에서 이를 포함한 이런 덩어리 중에는 가장 큰 거죠. 가장 큰 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 프라임 인프리컨트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논리항으로 표현되냐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논리항으로 표현된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논리 표현되냐면 Z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래서 Z하고 X 프라임. 프라임 인프리컨트를 PI라고 쓰자라고 한다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집합 항하고 Z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그 인프리컨트 중에 가장 큰 묶음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 주항이라고 하는 말로 아예 사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을 거냐? 실제 논리식을 그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 적에는 주항이라고 하는 걸 찾는다. 주항을 찾아야지 이 뭐 다른 그 그냥 일반적인 인플리컨트라고 하는 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가장 큰 주항을 찾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최소항을 찾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죠. 최소항보다는 가능한 이 주항을 찾는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야 하냐면 간략화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간략화할 땐 주항을 찾아야 되겠다 하죠. 그 다음에 주항 중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주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 아까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는 얘기를 썼었는데 그런 것처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대한 걸 한번 보자.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한 거를 그 필수 조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필수 조항에 대해서.
필수니까 주황도 여러 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중에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항이 있다면 그거는 빼버려도 되겠죠. 근데 이 항은 빼버리게 되면 회로에 문제가 있다 했죠. 동작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걸 갖다 필수 조항이다 그래서 영어로 essential이라고 부른다. essential prime implicant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는 걸 예를 들어서 보고 그 다음에 그대 말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변수 4개짜리를 안 했기 때문에 3개짜리만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죠. 자, 그럼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걸 찾아보게 되면 요 2를 가지고 가장 크게 묶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생긴 게 가장 큰 묶음이네. 4개짜리. 여기서 8개짜리 다 돼 있는 건 없죠. 그럼 8개 다 1로 칠해져야 되는데 이 8개가 다 칠해진 건 없다. 따라서 요 4개짜리로 된 게 가장 큰 묶음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그것도 조금 안 좋네.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하나가 요 1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묶음이 얻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것들 가지고 또 보자 이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노란색으로 된 것 중에 이렇게 생긴 묶음이 찾아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묶음을 보게 되면 일단 빨간색의 묶음을 한번 보죠. 빨간색의 한번 묶음을 보게 되면 이 1은 요 1은 노란색의 묶음에도 들어가 있고 빨간색 묶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1은 마찬가지 빨간색 묶음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갈색 묶음에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는 이 2라고 요 1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두 개는 이 딱 한 번씩만 묶였죠. 이런 건 한 번씩만. 한 번만 묶음에 속하죠. 이렇게 한 번만 묶음에 속하는 이런 이제 그 주황 중에서 이런 주황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한 번씩을 갖고 있는 한 번만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필수 주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볼까요? 이 일은 갈색 묶음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딱 한 번만 묶였죠. 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필수 주황이다. 그죠? 따라서 필수 주황이 된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묶음 중에 한 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묶음은 뭐라 하냐면 이 노란색 묶음을 갖다 뭐라 하냐면 이거 한 번만 묶였으니까 필수 조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필수 조항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황하고 필수 조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지금 변수 4개짜리를 하나 더 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요거부터 하나 더 하고 하는 게 요거 설명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의 그 주황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주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도 주황이 된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본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 부분은 2번 묶임에 됐겠죠. 2번 묶음에 속하죠. 그게 포함되죠.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보게 되면 2번 묶음에 들어가죠. 묶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묶음은 필수 조항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필수 조항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것 때문에 이건 딱 한 번만 묶였어요. 한 번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필수 조항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한 번만 묶였기 때문에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도 필수 조항이 된다라고. 그래서 간혹가다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맵을 그려놓고 필수 조항을 찾으시오, 주황을 찾으시오 그러면 학생들 중에는 필수 조항이 주황보다 개수가 더 많은 경우들을 막 써놔요. 좀 이제 그 필수 조항에 대한 개념 파악을 잘못한 거죠. 그런 경우는 점수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뭐 이런 간략 하나 하는데 이런 용어 설명에서 혼동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동케어라고 하는 얘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4개짜리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변수 4개짜리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맵을 그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죠. 자, 변수가 4개일 때 가능한 입력 그 수가 4개라는 뜻이죠. 입력 수가 4개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그 입력 스위치를 조작하는 거. 조작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으면 껐다 켰다 하고 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스위치가 2개면 1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0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2가지를 조합하게 되면 2의 2승에서 4가지, 제 4가지가 된다. 그렇다면 변수 4개라는 얘기는 스위치가 4개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조작 가능한 건 2의 4승이라고 해서 16가지가 된다. 자, 이와 같이 16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맵을 그리면 되겠다는 얘기죠. 아까 변수가 3개짜리는 이렇게 생긴 걸로 찾았어요. 변수가 3개짜리 해서 몇 칸이냐면 8칸. 그럼 이거에 대한 2배로 늘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늘리면 변수가 8개짜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변수 4개짜리에서 만들게 되면 8개, 8개에서 16칸에 해당되는 칸을 갖게 되는 변수 4개짜리에 대한 맵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A, B, C 들어가는 소문자를 한번 그 스위치 이름을 한번 달아보자 그랬을 때. 그리고 각각의 스위치에다가 껐다 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껐네, 켰네라고 대신에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대신 바꿔서 넣어보자. 그러면 둘 다 껐을 때, 요것만 켰을 때, 앞에 걸 켰을 때, 둘 다 켰을 때.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해밍 디스턴스가 1이 되도록 해라. 따라서 여기는 11, 1, 1, 그 다음에 여기는 1, 0.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해밍 디스턴스가 1, 한 개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하고도 1, 요거하고도 1, 그 다음에 요거하고도 1, 하나의 차이만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맵을 그리는 방법이다.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수 4개짜리예요. 자, 이런 걸 한번 나타내 보죠. 이렇게 생긴 모습을 하나 그렸다라고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0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변수가 그 4개로 늘어나니까 이 0, 1 그 같이 들어가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저희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0에 해당되는 건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리자. 지워, 다 지워. 이렇게 생긴 모습에서 주항과 뭐 필수 주항이니 하는 기타 등등을 찾아가지고 이 항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거 지울게요. 너무 보기 안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생긴 한 묶음을 찾을 수가 있겠다. 또 여기 보니까 이런 묶음을 하나 찾을 수 있겠다. 또 이런 묶음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묶음을 찾는다면
이렇게 생긴 묶음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주항들은 몇 가지가 되냐면 주항의 개수. 주항은 이것도 주항이고 요것도 주항이고 요것도 주항이고 요것도 주항이고 마지막에 이 부분도 주항이다. 이제. 이것도 주항이죠. 그러니까 몇 가지면 5가지가 되죠. 5가지의 주항이 된다. 반면에 필수 주항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이거 이 부분은 딱 한 번만 묶였고 이건 딱 한 번만 묶였고 그 다음에 요 일도 딱 한 번만 묶였고 요거만 한 번만 묶였기 때문에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요거 있죠. 요거 사실 뭐냐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예요. 컨센서스고 컨센서스인데 이 컨센서스 부분에 해당되는 건 사실 필요 없다 그랬죠. 저렇게 생긴 것들이 다 뭐냐면 이 그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놓고 그 다음에 찾는 거다. 자,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이건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죠. 그럼 꼭 필수 조항이 이렇게 생긴 거만 있느냐? 이런 예를 하나 보죠. 여기 A, B, C, D라고 하고 00, 01, 11, 10, 00, 01, 11, 10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더 묶고 하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빈칸으로 되는 건 빈칸이 아니라 0이 채워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이거 1, 0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한 묶음을 한번 찾아보면은 어떻게 묶음을 찾을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빨간색으로 묶은 이런 묶음이 하나 얻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음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갈색 묶음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음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묶음을 찾을 수 있죠. 또 잇따르면 이렇게 생긴 걸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런 색의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걸 갖다 논리식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여기서 이걸 중에 뭐냐면 주항이라고 하는 프라임 인프리컨트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빨간색으로 된 건 빨간색 글씨로 이 항을 한번 찾아보죠.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는 거니까 그거 이제 뭐 계속 반복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 A가 0이니까 A 프라임이라고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B는 0도 되고 1도 되니까 지워버린다라고 얘기했고 C는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C는 프라임이네. D는 0, 여긴 1, D 제거하죠. 따라서 첫 번째 A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냐면 이 첫 번째의 이 프라임 임플리컨트 찾은 것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갈색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것만 보자라고 했죠. 갈색은 여기하고 여기 포함되니까 여기 0, 여기 0, B가 0인 것만 남아있죠. 따라서 B 프라임. 그 다음에 세로를 보게 되면 C가 0, D가 0이죠. 따라서 C 프라임, D 프라임이죠. 따라서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이와 같이 항을 하나 찾았죠. 그 다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된 거부터 볼게요. 이 노란색으로 된 걸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변화가 없는 것 중에 A가 0이고 그 다음에 B가 0인 거 그대로 찾죠. A가 1이죠. A가 1, 그 다음에 B가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로를 보게 되면 C가 1, C가 1, 그래서 C가 1이네, A, B, C. 근데 나머지 D는 1도 되고 0도 되니까 제거해서 이건 A, B, C라고 하는 거다. A, B, C라고 하는 거다. 자, 여기 그 다음에 이 파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A하고 B는 1, 1이라고 하는 걸로 남아 있고 세로 축에 보게 되면 여기는 0, 여기는 1. 따라서 C에 해당되는 건 제거하고 D가 1인 것만 남죠. 따라서 이렇게 돼서 A, B, D라고 하는 게 얻어졌다. 마지막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부분 A가 0이고 여기는 1이고 따라서 이쪽에 해당되는 A는 제거하고 B가 1, B가 1이네. 그럼 B는 그대로 남자. 이거죠. 세로축을 보게 되면 C가 0이고 이것도 C가 0이니까 C가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이고 D가 1인 거 그대로 여기도 D가 1, D가 1이니까 D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B, C 프라임 D 이렇게 생긴 게 뭐냐 하면 프라임 임플리컨트들에 대한 집합이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 있죠. 여기 1을 보게 되면 여기 딱 한 번만 묶였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거는 뭐라 하냐면 이거는 필수 조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이 일이 딱 한 번만 묶였죠. 그걸 포함되어 있는 묶음은 필수 조항이다. 이것도 필수 조항이다. 노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 딱 한 번만 묶였죠. 노란색 묶음에. 따라서 이건 뭐냐 하면 필수 조항이다라고. 그런데 여기 초록색 부분을 보게 되면 노란색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 하늘색에 포함되기도 하죠. 파란색. 이 파란색을 보게 되면 빨간색에 포함되든지 모든 일이 이 일은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색이 초록색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 조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필수 조항이라고 하는 이센셜 프라임 인프닝 커트들은 어떤 걸 포함하냐면 첫 번째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고 A, B, C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다. 따라 분명히 이센셜 프라임 인컨트는 프라임 인프리컨트보다 원소의 개수가 적거나 같아요. 여기선 적죠. 거기다가 뭐가 더 포함되냐면 이거를 이 그 초록색에 해당되는 걸 골라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에 해당되는 걸 골라도 되죠.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사항이다. 이 중에 하나, 이거나 이거를 갖다가 선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 하면서 하나의 제 논리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래? 자기 마음이다. 변수가 여러 개라면 각기 공통적이 사용되는 걸 고르면 되겠고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없는 출력이 하나밖에 없다면 원하는 대로 하나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부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는 제 입력수에 따라서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르겠다. 초록색.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제적인 논리식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최종적인 논리식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최종적인 논리식은 따라서 이렇게 찾죠. 논리식을 F라고 한다면 A 프라임, C 프라임이라고 하는 필수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 A, B, C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들어가고 전 이거 고를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A, B, D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이런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계할 수 있는 이걸 할래, 이걸 할래 고를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논리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하고의 관계를 제가 아직까지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논리식을 찾았는데 A, B 플러스 O와 C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논리식이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 그 실습하게 되면 실제 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유용한 어떤 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시간이 많지 않고 그리고 부품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뭐 시계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CPU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CPU 만든 거는 사실 이제 그 컴퓨터 구조 시간에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CT 이렇게 됐더라.
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회로를 그린다면 이거는 뭘로 구성되냐면 AND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는 거다. AND항. 이것도 AND항이죠. 자,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그릴 적엔 AND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입력이 A하고 B가 있어서 이렇게 쓰고 우리는 A and B라고 이렇게 그냥 쓴다 했죠. 아예 이 점도 빼버리고 A, B라고 써도 된다라고. 그 다음에 C하고 D라고 하는 입력을 받아서 C and D라고 하는 이런 회로가 얻어진다. 그럼 이 회로 이렇게 생긴 AND 회로 이런 AND 회로를 만들어도 돼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제 그 다이오드를 이용하든지 뭐 나는 이제 진공관 시대 사람이다 라면 진공관 시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항이 있는데 두 개 항을 뭘로 하냐면 오화라고 하는 걸로 묶었어요. 더하기 표시를 했지만 오화다. 오화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F라고 하는 출력 결과가 나온다.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걸 스위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쓰게 되면 불이 입력값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겠죠. 여기 A하고 B, C, D를 어떤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입력값들에 따른 출력 결과가 얻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였죠. 이렇게 생긴 거였죠. 여기가 A, B, C, D 00, 01, 11, 10, 00, 01, 11, 10 이렇게. 이 중에 묶음이 하나가 이런 묶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묶음이 가능하다 그랬고 또 하나가 이 하얀 걸로 하게 되면 이제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묶음이 있었고 나머지 묶음을 보게 되면 이런 묶음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묶음이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아까 다시 썼던 걸 보게 되면 A'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C'이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 B'이라고 하는 거하고 C', D'이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거는 하얀색으로 써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필수 조항에 해당되는 거는 A, B,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걸로 필수 조항에 해당되게 얻었다. 자, 이 하늘색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A, B라고 하는 거하고 D라고 하는 걸로 논리식이 표현된다라고 했죠. 이 묶음에 해당되는 거.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B, 그다음에 변화가 없는 C, D, 그래서 C 프라임 D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논리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죠. A 프라임, C 프라임, 그다음에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플러스 O와 A, B, C. O와 그다음에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쓰시면 되죠. 하나가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A, B, D라고 쓰시던지 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쓰시면 되죠. B, C 프라임, D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골라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세 개의 항을 뭐라고 하냐면 이 필수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이 두 개는 그냥 주항이다. 이거는 필수 주항이다. 그래서 필수 주항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주항은 그 중에 잘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4개까지 했고요. 자, 변수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늘렸을 때 변수가 5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5개까지는 그런 대로 써요. 6개까지도 쓰려면 써요. 근데 7개부터는 쓸 방법이 없어. 나타내기가 힘들어. 하여튼 근데 5개 번 됐을 때는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개수는 2의 5승이다. 다시 말해 32개까지가 된다. 스위치 조작. 자, 그럼 아까 변수가 4개일 땐 이렇게 생긴 거였죠. 변수가 4개일 때. 변수가
이 그 5개가 되면 하나가 더 늘어서 30 이렇게 하게 되면 몇 칸이면 16칸이죠. 그러니까 32칸이 되려면 이거에 대한 걸 곱빼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가로로 그려도 되고 세로로 그려도 되고 그거는 자기 편리한 대로 그리셔라. 자, 아까 여기를 갖다가 A, B, C, D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A, B, C, D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00, 01, 11, 10 00, 01, 11, 10 이렇게. 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마주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건 해밍 디스턴스가 1밖에 안 된다. 여기가 A고 여기는 2가 0일 때, 여기는 2가 1일 때 하나의 묶음이고 여기가 2가 1일 때 묶음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러면 00, 01, 11, 10까지는 됐는데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니까 여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접으면 만나는 부분이죠. 따라서 여기가 00, 01, 11, 10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만약에 이렇게 그 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묶음하고 이렇게 생긴 묶음은 접으면 이걸 기준으로 접으면 마주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2개, 4개, 1개, 2개, 4개, 8개, 16개, 32개 이렇게 묶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8개의 묶음이니까 변화가 없는 것만 골라내면 되겠죠.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먼저 2가 0이고 여긴 2가 1이니까 2라고 하는 변수는 제거해버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이라고 하는 변수들 값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b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남아있다. 자, 세로 쪽에 보게 되면 1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죠. 여기는 1, 0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남아있죠. 앞에 쪽에 있는 건 C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앞에 1이라고 하는 건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 BC라고 하는 걸로 산출이 된다.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갖다가 변수 5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변수 6개는 이거에 해당 복제를 다시 또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 6개짜리는 이렇게 된다. 변수 6개일 때는 스위치 조합에 해당되는 2의 6승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64개. 변수 5개짜리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럼 변수 6개짜리는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복제의 판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로 접을 수 있고 1로 접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간에 접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만든 게 변수 6개짜리다. 그럼 변수 7개짜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포기하냐? 그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래서 변수 7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죠. 이상일 때는 이렇게 맵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테이블 방법을 쓴다. 테이블을 이용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태블러 메소드 라고 하고 이런 방법을 찾은 사람의 이름을 써서 매클러스킨 방법이다. 퀸 매클러스키 방법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퀸 매클러스키 방법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사람 이름보다는 태블러 메소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게 되는 것도 프로 사람 손으로 한다면 그것도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이 그 프로그래머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갖다 뭐라냐면 CAD라고 하는 거에서 이 자동화 시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화 시켜주는 것들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거는 쪼꼬하는 차에다 먹는 커피 있죠. 이렇게 생긴 커피. 이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고 이름을 그 에스프레소라고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건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그 하나의 그 모듈로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에스프레소라고 그냥 치시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 윈도우 환경보다는 리눅스 환경에서 좀 더 이제 그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더 잘 돌아가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걸 가지고 윈도우 환경에서 개선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들 아직까지 여전히 이것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준 완벽한 결과, 그래서 준 최적화 결과를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돈케어라는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뭐 변수 4개, 5개 뭐 더 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로를 직접 그려가지고 하는 것도 하고, 대면 수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실습을 몰아서 왕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할 적에는 이 30명이니까 1인당 하나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제 최대한 할 수 그 1인당 하나씩 한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제 두 사람이 한 번씩 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고요.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끝내기 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백희선 학생 얼굴 잘 보이고 김준호 학생도 얼굴 잘 보이고 집에 있네요. 그리고 그 학교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오시기 전에 먼저 자기 열 체크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봤자 뭐 저희 금방 나을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쉬었다가 더 하고 싶긴 한데 뭐 하고 싶다기보다 제가 좀 멍하니 하기 좀 그래가지고 하기가 쉽은 게 아니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어요. 혹시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거 다 이제 녹화가 되는데 제가 하기 싫었다는 얘기 소문 내지 말아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